자, 어제 오늘 뉴스에 동해 심해가스전 대왕고래 8강구, 6강구를 시추 위치로 최종 선정했다. 이런 뉴스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러니까 올해 여름 6월 달인가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동해 심해에 가스 석유가 최대 140억 배럴이 매장되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면서 연내에 탐사를 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었는데요. 당시에 동해 바다에 이만한 규모의 석유가 매장돼 있을 것이라고 추정한 회사는 이 미국의 액트지오라는, 그러니까 그야말로 완전히 1인 회사, 구멍가게 같은 회사였는데, 자, 이게 얼마나 현실성이 없는 얘기냐면요. 금색이 발견된 최대 심해 유전으로 평가되는 남미 가이아나 광구의 자원량이 110억 배럴 규모인 것을 감안하면 동해 심해 개발이 현실화된다면 잭팟이라 부를 만하다. 그러니까 금색이 발견된 최대 유전이 110억 배럴인데 동해에서 최대 140억 배럴이 나온다고 이렇게 추정을 했다는 겁니다. 이 자체가 완전히 엉터리입니다. 예, 이거 액트지오 아브레우 박사한테 완전히 사기당한 거고, 우리나라 이 프로젝트 맡기 전까지는 법인세도 내지 못하는 그야말로 1인 구멍가게였거든요. 그런 회사가 현장에 가보지도 안 하고 앞서 호주 탐사 회사가 탐사했던 그 자료만 보고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자기는 손해볼 게 하나도 없죠. 당장 그냥 그 자료 검토해서 석유 있다고 말 한마디 하는데 한국 정부로부터 엄청난 돈을 받고 또 이 이후에 각종 탐사 과정에서도 엄청난 이익을 챙길 수 있으니까 자기는 손해볼 게 하나도 없는 장사를 한 거죠. 이런 사람을 이 국가 프로젝트에 끌어들여서 대통령으로 하여금 이걸 믿게 만든 그 중간 공무원 라인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은 반드시 나중에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지질학적으로 보면 이렇게 석유가 매장되어 있을 수가 없는 구조거든요, 동해는. 자, 한번 간단하게만 한번 살펴볼게요. 이게 왜 코미디냐면 우리나라 동해 해저 모습이 이렇게 생겼어요. 보시면 상당히 이렇게 울퉁불퉁하고 몇 군데 분지가 있기는 있지만 그다지 넓지 않고, 그리고 수심도 얕은 데는 한 1000m에서 깊은 데는 거의 4000m까지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깊은 바다입니다, 동해가. 자, 여기 보시면 울릉 분지라고 해서 분지 조금 있고, 일본 쪽에 이렇게 분지가 조금 형성돼 있고 이쪽에 분지가 조금 있는데요. 자, 왜 동해 바다에 대규모의 석유가 매장돼 있지 않냐면요. 이게 지질학적으로 석유가 형성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질 역사에서 석유가 대량으로 매장될 만한 그런 지질학적 역사가 없었다는 얘기거든요. 자, 동해가 형성된 거를 한번 먼저 보면요. 이 한반도하고 일본이 한 2500만 년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한 덩어리로 붙어 있었습니다. 대륙이 약 2300만 년쯤이 되면서 이쪽에 있는 이 해양지계, 그러니까 해양지계하고 이 대륙지계가 충돌을 하면서 이 해양지계가 대륙지계 속으로 섭입을 하거든요. 엄청나게 큰 압력으로. 그러면서 그 표면의 인장력에 의해서 이렇게 이 일본 열도가 찢겨져 나옵니다. 이 사이로 바닷물이 스며든 게 동해거든요. 이 과정이 약 1000만 년 정도 이어지면서 동해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여기 보시면 그 찢겨진 과정에서 예전에 육지였던 부분이 이렇게 듬성듬성 남아있는 모습이 보이죠. 결론적으로는 물만 들어찼다 뿐이지 예전에는 육지였습니다. 문제는 석유가 대규모로 매장된 유전이 형성되려면 지질학적으로 얕은 바다가 상당히 오랫동안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전체 매장량의 70%가 넘는 75%에 이르는 대규모 석유가 매장된 게 바로 중동 지역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흔히 이렇게 대륙이 하나로 뭉쳐져 있는 걸 판게아라고 하는데요. 판게아 대륙을 자세히 보면은 아래쪽에 이렇게 곤도와나 대륙, 위쪽에 이렇게 라무라시아 대륙, 이렇게 큰 두 개 대륙이 있고 이 사이에 이렇게 바다가 있습니다. 이 얕은 바다, 테티스해라고 하는데요. 요게 오늘날 중동 지역에 석유가 나오는 그런 지역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 대규모 유전이 형성될 만한 얕은 바다였던 시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대규모 석유가 생성될 기회가 없었겠죠. 식물성 플랑크톤이 수백만 년 이렇게 쌓여서 그 퇴적층이 압력에 의해서 거기서 열이 발생하게 되고, 그 열과 압력이 식물성, 동물성 플랑크톤의 성질을 바꾸어서 석유의 형태가 되고, 그게 또다시 지각 변동에 의해서 한 곳에 저장이 되고, 이런 수천만 년의 정을 통해서 유전이 형성되는 거거든요.
자, 석유의 생성이라고 네이버에서 이렇게 치면 뭐 수없이 많은 자료가 뜹니다. 공통적으로 대규모 유전이 형성되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죠. 이 바닥에는 근원암이 있어야 되고, 또 그 위에 또 저류암이라는 퇴적층이 있어야 되고, 또 최종적으로 이렇게 덮개암이 있어야 되고, 이런 모든 조건이 맞아야 석유가 생성되고 저장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중에 한 가지 조건이라도 맞지 않으면 설사 석유가 생성됐다 하더라도 다 빠져나가 버리겠죠. 바닷속으로나 뭐 땅속으로 다 빠져나가 버리고, 여러 가지 지질적인 조건이 맞아야 이런 석유를 포함하는 이른바 유전이 형성될 수 있는데, 동해 바다는 아까 말했듯이 육지였습니다. 바다가 아니었습니다. 자, 이번에 정부가 뭐 이쪽을 한다고 하잖아요. 사실상 동해에서는 여기 외에는 팔 데가 없습니다. 아까 해저 지도를 봤지만 이쪽이나 이런 데는 분지도 없고 수심도 너무 깊고 도저히 어떤 석유가 묻힐 만한 그런 지형적 조건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겨우 요 부분 정도를 탐사할 수 있는데, 이곳은 이미 우리가 여러 차례 지난 수십 년간 시추 작업을 했습니다. 탐사도 많이 했고, 그 결과 아주 소규모의 가스층을 하나 발견한 거거든요. 문제는 이조차도 석유가 대량으로 매장될 만한 그런 지질학적 역사를 거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동해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상당히 큰 지각 운동이 벌어졌거든요. 한반도 지형을 보면 이렇게 산맥이 형성돼 있는데, 이게 이제 조산 운동의 결과로 이런 산맥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엄청난 여기 지질학적인 그 운동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서는 울릉도 독도 화산 활동도 있었잖아요. 이런 활발한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설사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유전이 있었다고 해도 이게 보존될 리가 없습니다. 격렬한 지각 변동, 화산 활동, 조산 운동 등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대규모 유전이 있었다면은 다 파괴가 되고 석유가 다 누출이 되었겠죠. 있지도 않았지만. 자, 여기 보시면 곤도와나 대륙에 있던 이 중한랜드, 남중랜드가 이렇게 합쳐지는 그런 그림이 있죠. 그래서 한반도는 지형은 좁지만 아주 여러 지질학적 특징이 공존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만큼 지질학적 운동도 활발했고요. 옛날에는 요 서해가 다 육지였습니다. 차라리 석유가 나오려면 이쪽이나 이쪽이 더 가능성이 있죠. 동해는 아닙니다. 정리를 하면 동해 바다가 예전부터 바다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그래서 그런 대규모 석유가 매장될 만한 지질학적 조건을 갖춘 곳이 아닙니다. 완전 예산 낭비를 하고 있어요. 이거 전국의 지질학자들이 좀 모여서 세미나를 하고 토론을 한번 해야 될 문제인데 왜 이렇게 다 조용한지 모르겠습니다.